최근에 주말에 좋은 것도 하나 있었어. 최근에 선거 득표율을 보면서 대선 지지층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한번 제가 이 표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2007년 대선은요, 이명박이 당선되던 대선이에요. 2007년 대선이. 이게 빨간색이 지금 저기 소위 말하는 보수, 파란색이 지금 민주당 쪽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2008년 총선, 여기 막 친박연대 있고 막 그러던 바로 그 총선이고, 민주당이 역대로 가장 의석이 적게 나왔던 2010년 이렇게 쭉 넘어갑니다.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죠. 2012년 대선이 박근혜가 문재인 대통령을 이겼던 바로 그 선거예요. 여기 51.6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지방선거, 그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던 바로 그 해 지방선거까지가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세력을 이기고 있던 바로 그건데, 2016년 총선이 사실은 박근혜 정권의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2016년 총선 직전에 여론조사가 어떤 식이었냐면 새누리당이 180석, 200석 할 거다라는 예상이 쏟아지던 바로 그 시기예요. 그런데 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1당이 돼버려요. 한석 차이로. 여기는 이제 왜 근데 그 2016년 총선 때 저쪽 세력이 더 숫자가 많냐면 실제로 득표율은 더 높았어요. 그러다가 박근혜가 탄핵이 되죠. 2016년 때 국회 의석이 과반이 아닌 2당으로 쪼그라들면서 국회에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박근혜한테 비판하는 세력이 많아지고, 사실은 그게 박근혜 최민희 의원이 왜 이거 있잖아, 몰카 이런 것들이 막 폭로되는 시기, 막 그 시기와 맞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6년 총선 때 일당이 역전되거나 대선 때부터는 압도적으로 민주 계열이 이기기 시작하잖아요. 정말 박근혜가 큰일 했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여론조사 나오기 전에도 수도 없이 많이 했던 얘기예요. 네.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소위 말하면 보수 세력의 민낯을 본 사건이거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가 경상도여서 우리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어서 찍었던 사람들이 대거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저쪽의 패착으로만 정권이 바뀐 게 아니고 눈을 뜨고 봤더니 그래도 민주당이 잘하더라요. 정치를. 예. 더 투명하게 하고 더 노력하고 최근에 LH 직원의 뭐 부동산 투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투명하게 조치를 더 잘하더라. 방역도 잘하더라. 기업도 더 잘하고 안보도 더 잘하고 더 잘하더라. 경제도 잘하더라. 이걸 알게 되면서 신압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대선, 지선, 총선 자세히 보면 지선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겼고 여기 보면은 지선에서는 민주당이 무려 55.0%. 이게 부산에서 오호동 시장이 얻은 퍼센트랑 똑같아요. 민주당이 얻은 표가 여기는 아마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겠죠.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있었던 선거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 대통령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의 선거인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그 당시에는 국민의 짐 쪽에 많은 사람들이 출마 안 했던 측면도 있고 그러면서 총선 때는 조금 더 좁혀지긴 합니다만 이거는 여론이 변했다기보다는 지방선거에서 그 광역 단체당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지방에 가면 무명이에요. 예. 나머지 선수들은. 예. 정치의 일정은 대개 보면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선거 측면이 분명했고요. 그러니까 이 분석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지형이 완전히 바뀐 상태.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접하는 시민들의 어떤 태도 자체가 근본적인 판이 바뀌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새날 방송을 보시는 정도의 정치적 의식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정치 이야기를 할 때 인물보다는 정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거부하는 정치 컨텐츠에 대해서 혐오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지자들끼리의 그 싸움에서 일어나는 어떤 배타적인 감정들이나 태도들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정책을 중심으로 특히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이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어떤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특정 정당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이 스탠스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기득권보다는 일반적인 중산층 서민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어떤 경제적이든 복지든 여러 가지 이익을 누리도록 하는 게 옳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좋다 싫다, 뭐 홍준표가 좋다 싫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내가 처한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인이면 지금 현재 봉급에 대한 세금 제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나한테 더 이익이 되겠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과 시스템이 갖추어진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나한테 이익이다라는 방식으로 맞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감정 싸움밖에 안 돼요. 오케이. 이게 사실 되게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뭐 결론은 현재 대통령 선거를 생각을 할 때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약 2%에서 5% 정도 출발선을 앞선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인데요. 그 결론에서 보시면은 그 안에 더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양쪽이 뭐 한쪽이 40, 한쪽이 42 이렇게 해서 우리가 2% 앞서서 시작이 된다고 치더라도 적극 지지자층이 우리 쪽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게 우리가 42, 쟤네가 40이라고 쳐봐요, 간단하게. 근데 42에서 차지하고 있는 적극 지지자층이 이 자료에 따르게 되면 민주당은 엄청 많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40에서도 적극 지지자층이 매우 낮아요. 여기서 우리는 또 희망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현상이 또 한 가지 또 희망을 보는 건 저쪽 당 애들 안에서는요. 아직도 분열이 해결이 안 됐어요. 이번에 부산시장 선거에서 박형준이가 후보로 나가면서 거기에 캠프 차린 거 한번 보시면 딱 보이는데 김영춘 후보 캠프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캠프가 선대위를 주도하고 막 밀고 나갑니다. 그런데 쟤네들 같은 경우에는 하태경이가 왜 등장해요? 갑자기 아무 관계 없는 애가 당에서 지금 이게 내려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시당이 걔네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박형준은 끌려다니는 방식으로 선거를 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한쪽은 친이 친박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정말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적극 지지층도 낮아요. 전체적으로 파이도 우리보다 작아요. 내부적으로도 분열돼 있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게 다 해결됐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선거할 때마다 조직력으로는 안 돼. 우리 열심히 뛰어야 돼. 맨날 이거였거든요. 이제 조직력으로 돼요. 되니까 시스템으로 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네. 내가 많이 해왔던 이야기인데 다른 방식으로만 풀어보면 이런 거야. 내가 누군가를 찍었죠. 나 이번 총선 때 민주당 찍었다?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들이 역사상 그런 사건은 없었으니까 속사를 봤더니 웃긴 거야. 정치를 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게 내가 저런 걸 뽑아준다 싶은 거야. 그 배신감으로 다 떠났단 말이에요. 최소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떠났어. 그리고 그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을 박근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 지체 현상 속에서 아직 민주심이 되지 못한 거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장해왔던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선택했던 사람들의 다수는 아직까지는 내가 찍어준 사람들이 잘하길 바래요. 박근혜 찍었던 사람들이 왜 실망했냐면 내가 찍었는데 나를 부끄럽게 만든 사람들이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내가 민주당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등장해야 되는 게 결정적 실수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 떠날 정도의 결정적 실수. 내가 민주당 찍었다는 말도 못할 정도의 부끄러운 실수.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 정치 논란 속에서는 사람들 특성이 그런 거라니까. 내가 찍었던 당이나 정권이 잘해주길 바랍니다. 그 잘해주길 바라는 그 상황에서 언론의 이슈나 사회적 분위기가 내가 찍었던 그 정파가 못해. 그러면 외면해요. 말도 안 하고 투표장도 안 나가. 내 성향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의 본성으로 돌아가면 사실상 중도는 없다.
중도의 일부는 내가 친박인 게 부끄러워서 태극인 게 부끄러워 숨기는 사람. 이거 중도 아니잖아. 그냥 중도라고 거짓말하는 것뿐이잖아요. 나머지 진짜 중도라고 불리는 사람의 100%는 개혁적인 데 반응하는 거다. 좋은 쪽에 반응하는 거다. 이런 거 있잖아. 무상급식 이슈라고 하는 게 원천적으로 야, 모든 학생들은 똑같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라는 이슈가 떴다고 생각해 봐봐. 그러면 성향이 없더라도 이 사람들은 무상급식이 되는 것이 개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쪽에 쏠려요. 그런 것들이 사실상 중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좋은 일, 바람직한 일, 긍정적인 일에 반응한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보수가 극우화되면서 고립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성향은 더 견고해질 수 있어. 윤석열이 등장하면 야, 우리도 대선주자를 갖게 될 수도 있다라고 견고해질 수는 있는데 윤석열이 갖고 있는 긍정적 아젠다가 없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일 때나 제가 하는 말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거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라고. 희망적 이슈는 아젠다가 없는 거거든요. 어떤 공약을 내놔도 윤석열이 할 수 있는 윤석열의 색깔은 그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인 거예요. 지들끼리 말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가 왜 이 시작점, 쉽게 표현하면 견고한 지지층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서울은 원래 지금 수년 동안 최소 10년 이상은 민주당 지지층이 훨씬 견고하고 많은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윤석열이 누구 말처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연사로 올라가, 무대에 올라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라는 게요. 보궐선거든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전투표예요. 투표일이 3일이나 되는 거야. 예. 본투표 말고도. 예.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 20대, 30대, 40대, 50대 같은 사람들은 주로 SNS나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투표를 독려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사전투표라는 게 도입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사전투표가 도입되고 나서는 우리가 선거에 접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사전투표일이 3일이나 있는 거라고. 이런 상황에서 예전의 관점, 사전투표가 없던 시절의 투표의 관점을 바라보고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우리가 지면 어떡하지? 오늘 또 그런 선동을 해서 언론들이 어떻게 붙어도 박영선을 안철수도 이기고 오세훈도 이긴데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막상 투표 까면 5% 이상 나오는 이유가 3일이나 되는 선거일 사전투표 이런 것들이 전혀 작용이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지금 사전투표는 지금 소위 보수 세력이 무조건 지는 선거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대통령 지지율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투표 아무리 선거를 많이 해도 70% 넘기 어렵다.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 대선도 대선 투표율 70% 겨우 넘었다. 전 국민이 나오는 게 아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라고 해도 근데 응답률이 5% 미만인 경우가 많다. 그것은 여론조사를 제대로 반영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면은 또 업무 시간에 하는 것도 뭐니 또 기분 나쁘게. 어? 퇴근 시간에 하든가 업무 시간 한참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여론조사들을 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장 투표는 내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로 가도 어떻게 가도 저쪽이 총 다 해도 지금은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도 비슷하다고 일단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 사람들은 왜 이런 조사를 이용하는가. 투표장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투표장에 나오지 말라는 거야. 근데 미안하게도 민주시민은 그럴수록 투표장에 나갑니다.
서울시장을 오세훈이나 안철수가 하는 꼴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장에 가게 된다고 3일씩이나 선동하고 친구들한테 막 독려하고 하면 무조건 이겨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니까 새날 하는 거예요. 새날을 들어야만 마음이 안심되고 잠 온다고. 잠을 이틀씩이나 못 잤다는 거 어떤 분이 가발을 불안해가지고.